프로의 세계에서 그라운드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심판의 판정 하나에 두 팀의 운명은 뒤바뀌기도 합니다. 성적과 연봉이 직결되는 선수들도 예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선수들한테는 판정이라는 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화끈한 타격전과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인기몰이를 하던 올 시즌 프로야구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오심으로 나왔어요. 인해서, 예. 심판들의 오심 판정이 잇따르면서 명승부는 빛을 발했고 관중들의 환호성은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김웅정 감독 부임 이후에 이렇게 그렇죠. 경로하는 건 오늘 처음 봤는데요. 야유를 퍼붓고 있고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격언은 옛말이 됐습니다. 모든 심판들 트라우마를 들어가기 싫다 그래요. 지금 들어가기 싫다 그래요. 야구장에 비디오 판독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정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졌고 심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입니다. 2대4로 뒤지고 있던 넥센이 6회 말 투아웃 2루 상황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라인 안쪽 페어볼! 페어볼! 2루자 홈으로 다시 한 점 차. 윤성민이 임무를 완료합니다. 자, 바로 이때 마지막으로 한화의 김웅용 감독이 그라운드로 걸어나와 심판에게 항의합니다. 넥센 선수의 타구가 3루 베이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페어가 아닌 파울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화면으로는 저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심판이 판정을 번복하지 않자 김 감독은 이례적으로 선수단을 철수시켰습니다. 김웅용 감독은 선수단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송광민 선수는 지금 확신에 찬 표정이고요. 김웅정 감독 부임 이후에 이렇게 그렇죠. 경로하는 건 오늘 처음 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고요. 오심 논란 속의 경기는 11분 동안 중단됐고 심판은 김 감독을 퇴장시켰습니다. 조금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팬들은 지금 심판 쪽에 좀 야유를 퍼붓고 있고요. 코끼리 김웅용 감독의 생애 6번째 퇴장입니다.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데 발단은 전날 경기에서 나온 잘못된 판정에서 비롯됐습니다. 남습니다. 지금 마운드에서 한화가 0대1로 뒤진 4회 말 무사 1-3루 상황에서 넥센의 공격. 카운트. 한화 좌익수가 넥센 선수가 친 플라이 타구를 잡았습니다. 3루 주자가 어떤 승부를 펼칠지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김민성 스타트 끊습니다. 공 홈으로 홈에서 승부 홈에서 태그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실까요?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네요. 예. 베이스를 못 밟았네요. 지금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아웃 카운트 두 개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사라지고 말았고. 판은 예. 김민성 선수의 그 오른쪽 다리가 정보모 선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서 예. 베이스를 짚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아예 근처를 못 왔네요. 예. 오심으로 넥센은 2대0으로 달아났고 결국 이 점수는 한화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뼈아픈 점수가 됐습니다. 이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오심은 팀 분위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결과하고 결부되는 상황이라서 매 순간 선수들한테는 판정이라는 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오심이 낮다고 판단을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감독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의도적으로라도 나가서 항의를 하게 되고. 한국 프로야구의 최고령 감독은 선수단 철수라는 초강수로 심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수단 철수 석연치 않은 판정은 지난주 SK 와이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3대7로 뒤지고 있던 SK는 8회 초 투아웃 1, 2루 상황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타로 나온 정상호 선수의 3루수 앞 땅볼 타구를 넥센 수비수가 잡아 1루로 던졌습니다. 3루수 전진 굴러갑니다. 뽑아 들었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아웃 선언.
대타 정상호 선수의 안타가 불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수 감독이 뛰어나왔어요. 정말 아웃일까요? 한 번에 저글이 있었고요. 발이 먼저 들어왔네요. 지금은 정상훈 선수 다리가 좀 빨랐어요. 각도를 바꿔봐도 확실히 정상호 선수의 오른발이 빨랐습니다. 헐크 이만수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만 2차례 그라운드로 들어와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판정은 역시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심이 나면 항의는 하지만 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세이브 뭐 이거 가지고 번복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봐야죠. 판정에 예민한 건 비단 감독뿐만은 아닙니다. 시즌 초반 꿈의 타율이라는 사활에 육박하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산의 오재원 선수입니다. 지난달 1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3루 쪽 땅볼을 친 뒤 전력 질주합니다. 박성민이 바운드볼 아웃입니다. 오재원 선수는 곧바로 항의를 하는데요. 먼저 조금 발이 들어왔군요. 네. 한 반박자 먼저 들어왔어요. 네. 지난 4월 27일 NC와의 경기에서도 오재원 선수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아웃을 당했습니다. 4구 투수 빠졌죠. 유격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 아웃 1루에서 지금 그림으로는 세이비로군요. 아쉽죠? 많이 아쉽죠. 네. 흥분한 오재원 선수는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오히려 심판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다 두산 코치진이 가까스로 말려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これはもうあんま言いたくないし人間だからしょうがないね. 경기 당시 불만을 표출했던 오재원 선수는 오심 판정에 대한 심경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에 좀 성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판정에 대한 불만을 더 격하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삼진 아웃을 선언하자 한화의 펠릭스 피에 선수는 심판을 한참 노려보다 방망이와 배팅 장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피해 선수가 지금 일단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 그 삼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인데 자신의 장비를 그 앞에다 이렇게 놔두고 가면 사실 안 됩니다. 그 안타 하나가 곧 연봉하고 직결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심판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항의도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늘어난 프로야구 관중만큼이나 심판 판정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심판들을 감싸던 분위기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무너지죠. 아주 진짜 심판 가서 진짜 때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피가 거꾸로 샜습니다. 그 심판 잘못된 부분도 자기가 제재를 더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심 때문에 경기가 뒤집어지고 지는 경기가 되고 못 이기는 경기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관중들이 팬들이 봤을 때도 경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심이 나오면 야구 팬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승부 조작이다, 자격 미달이라며 심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잘못 판정한 심판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팬들은 석연치 않은 판정 사례를 모은 블로그를 개설해 심판 판정을 직접 감시하기도 하고 아예 심판 퇴출 운동을 벌이자는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좀 대중들이랑 소통이 안 돼서 좀 너무 치우쳐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잇따른 오심 논란으로 심판들도 순환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30일 벌어진 기아 타이거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입니다. 7회 초 SK 공격을 앞두고 1루 뒤쪽에 앉아있던 관중 한 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심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립니다. 기아 1루수와 SK 코치, 보안 요원들까지 나선 뒤에야 사태는 수습됐습니다. 앞서 6회 초 SK 공격에서 1루에서 아웃으로 보이는 상황을 심판이 세이프를 선언하자 만취 상태의 기아 팬이 격분한 것입니다.
프로야구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관중이 있다는 건 좀 실망스럽고요. 점점 더 불신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 도중 부상이 아닌 이유로 심판이 교체되는 보기 드문 일도 벌어졌습니다. 5점 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루심이 좀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 심판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앞선 상황의 이 판정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이 교체가 된 거. 앞선 이닝에서 SK 선수가 도루를 시도했고 타이밍상으로는 2루를 밟기 전 기아 수비수에게 태그 아웃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판이 세이프로 선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심판의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예 지금 베이스를 지나쳤고 이미 지금은 완벽하게 아웃인데 이 심판은 WBC에도 참가했고 국내 프로야구의 심판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두산 오재원 선수와 언쟁을 벌였던 심판은 연이은 오심으로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을 부과받아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모두 576경기가 열리는데 경기에 실제 참가하는 심판은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엄격한 내부 검증을 거쳐 그라운드의 판관 자격을 받은 우리 야구계 최정예 심판들입니다. 어느새 프로야구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으로 몰려버린 심판들의 심경은 어떨까? 현장 20일 제작진은 심판들의 속내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한석 기자인데요. 예. 아니 저 요즘 저희가 저기 뭘 치대려고 아니요 지금 오심 논란 가지고 요즘 뭐 어제도 막 기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심판분들 좀 마음이 좀 어떠신가 좀 그랬어요. 고심 끝에 제작진은 직접 심판 대기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긋고 사양하던 심판들은 계속된 설득 끝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자기는 열심히 봤는데 나는 그런 오심이 느껴졌다라면은 뭐라 하죠? 뭐 일단 풀이 붙고 뭐 되고 더 열심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좀 위치가 안 좋았나 이런 자기 반성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네티즌의 조롱 섞인 댓글에 심판들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한테는 전쟁터다. 운동장 나가는 게.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못 느꼈어요. 그걸 못 느꼈어요. 뭐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만은 싸우러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옛날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새곡새곡 이렇게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모든 심판들 트라우마를. 그리고 너무 딱 하나 터지면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막 바로 탁탁 실시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후배들한테 보지 말라거든 내가. 보지 말라. 심판의 권위는 실추됐고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역으로 자리 잡았던 심판의 위상은 옛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야구 심판이라고 진짜 어깨에서 힘도 주고 내가 왜 그냥 우리가 이게 좀 전문직이잖아요. 이게 그럼요. 인원수가 우리나라에서 40명밖에 안 되는 전문직인데 요즘은 그게 무서워요. 요새 코치 감독들 우리 몸을 불쌍하게 생각해. 아유 요새 고생한다. 아유 참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요. 실수로 인한 오심이 흑심으로 매도될 땐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하면은 일단 무조건 토토야. 제 틀면서 매수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희 심판들한테는 엄청 큰 상처를 받죠. 심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가혹한 현실이 못내 원망스러운 듯 했습니다. 우리도 진짜 반발 아직까지 하는 게 세이브인데 아웃을 할 경우가 있어요. 하고 나서 조금 살았나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어디서 확실하게 느끼냐 하면은 관중들의 함성을 보고 느껴요. 한 10초에서 15초 있다가 이 관성들이 이 야유 같은 걸 보내면은 그걸 느껴요. 핸드폰으로도 야구를 보죠. 요즘은 야구장에 안에 텔레비가 다 있어요. 7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인기몰이의 배경에는 스마트폰도 한몫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야구 중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 접속자 수만 하루 평균 200만 명이 넘다 보니
경기 내용을 평가하는 팬들의 댓글 숫자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경기장에 가보면 많은 야구 팬들이 그 현장에 계시는데도 스마트폰으로 다시 그 장면들을 확인을 하시고 프로야구 전 경기 중계 방송이 일상화되면서 방송사들의 중계 기술과 장비도 진화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의 등장으로 세이프와 아웃 판정은 물론 이제는 공의 미세한 회전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몇 년 전부터 이제 초고속 카메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청자들의 눈이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시키려면은 좀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판정 논란이 불거진 데에는 이 같은 외부적인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들어 오심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그 어심을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뭐, 그냥 지상파 방송을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4개 구장에 다 카메라들이 다 요소에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더 이슈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고화질의 중계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일상화된 문화가 야구 팬들로 하여금 경기를 자세히 분석하며 시청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심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우, 막 편돼요, 그거는. 너무 리플레이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안 잡을 사람 누가 있어, 안 잡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때는 어떻게 잡아내요? 결국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디오 판독은 홈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확대 시행하게 되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제외한 모든 판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시즌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한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2달 동안 심판의 판정이 뒤집힌 사례를 따져봤더니 45%가 넘었습니다. 오심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과학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정확한 판정으로 갈 수 있다는 데에서는 그 스포츠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 바로 설 수 있는 명분도 뚜렷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좋다, 잘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디오 판독에 드는 시설 비용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경우 카메라 설치와 인건비를 포함해 30개 구장에 모두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존 구장에 있던 25대 안팎의 중계 카메라 외에 판독용 카메라를 한 구장당 10여 대씩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중계권료와 각종 수익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메이저리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현실에선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KBO가 비디오 판독 장비에 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감당하기도 부담스럽지만 이미 구장별로 자체 중계방송이 가능한 메이저리그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쪽 좌익수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타구입니다. 부에서는 뭐 200억, 300, 메이저리가 300억이면 구장당 10억인데 우리는 10개만 해도 100억이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건 정말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 KBO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송사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각 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계방송을 위해 구장에는 1루와 3루 쪽 외야에 넉 대, 관중석 8대 등 12대의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각도상 1, 3루 라인 선상에서의 파울과 페어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판정 논란의 80%가 태그와 포스플레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중계방송 카메라만으로도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KBO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공이 좀 흘렀습니다. 초고 카메라 2대랑 나머지는 핀 카메라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12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좋아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잡을 수가 있어요. 오심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잘못된 판정의 대부분은 심판의 눈이 선수들과 공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이 심판의 눈이라는 거는 솔직히 어찌 보면 요즘 미디어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미디어를 따라갈 수가 없죠. 카메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은 초당 최대 12프레임을 판별하지만 초고속 카메라는 초당 300프레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구 심판들도 정확한 판정을 위한 비디오 판독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심판의 재량권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현지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대가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나 심판들이나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하고 야구장에 있는 신뢰가 조금 안 쌓여진다 이런 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 말이. 반대는 아닙니다. 좋지는 않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심판 권위 따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지금 이 팬분들이나 어떤 야구 관계분들이 심판 권위 따지려고 그런 거 한다 이러면은 이게 시대적 차공 옛날 조선시대 야구 아니야 이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비디오 판독 도입으로 심판의 권한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판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에서 과학이 심판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심판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심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실수로 받아들여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합쳐지면서 서로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판정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그런 비디오 판독에만 맡길 수 없거든요. 한 심판은 마지막으로 제작진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스포츠가 심판이 죽으면 그 스포츠를 저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경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판도 결국 사람이라 판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기계처럼 정밀한 부분까지 모두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정을 과학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구심점이 되는 심판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심 논란이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